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우뚝 서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뒷배경이 됐습니다. 모든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크루드족 배신을 용납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이슈는 헬스케어와 빈부격차 줄이기였고 북한은 한 번 언급됐습니다. 최근 심근경색을 겪은 버니 샌더스 후보는 건강 이슈를 잘 피해갔고 민주당에 주목받는 3명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들이 샌더스 후보를 공식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르드족을 배신하고 터키의 쿠르드 사례를 용인한 미국 대통령은 오늘 아침 터키의 쿠르드족 사례는 미국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드족도 천사는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거센 비난으로 다급해진 미국은 오늘 부통령을 보내 터키 대통령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터키 대통령은 급이 맞지 않는다면서 펜스 부통령을 안 만난다고 했지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오늘도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외교관은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우크라이나 전화 의혹 핵심 인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9월에 소매 판매가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소비 경제에 금이 가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백두산과 흰색 말, 어린이 외설물 사이트 등 오늘도 한국 관련 뉴스가 미국에서 보도됩니다. 뉴저지주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3명의 친구가 의사가 되기로 약속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3명의 닥터는 자신들과 같은 배경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꿈을 현실로 이끌기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저녁에 3시간 넘게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이슈가 아주 중요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Our soldiers are totally safe. They've got to work it out. 미국 군인들이 완전히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식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인식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건지 지금 미국이 쿠르드족을 배신하고 쿠르드족을 터키가 침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기세등등하게 미군이 빠진 그 자리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또 들어보겠습니다. Now we'll see what happens. The IG report's going to come out soon. You will see things that you don't even believe. The level of corruption, whether it's Comey, whether it's Strzok and his lover. 네, 이 얘기는 이제 지금 탄핵과 관련돼서 본인이 해고했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 수사국장 얘기를 했고요. 또 코미의 주변 사람들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어제 이런 문제들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전부 다뤄졌습니다. 4번째인데 가장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후보들도 잘했습니다. 할수록 잘하는 거죠. 예, 토론이라는 게. 조 바이든 부통령을 포함해서 어제는 전혀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 없이 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하게 된 그 이슈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 지금 트럼프 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아들 또 조 바이든 뒷조사 좀 해줘라. 그 이후에 점점 이제 바이든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 신뢰도라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무게중심에 걸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아니라 어제 이제 조연처럼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즘 돈도 많이 모이고 바이든 후보는 돈도 지금 한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 최근에 5번째밖에 못 모았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말도 많이 했고 본인이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인디아나주의 작은 마을의 그 주지사인 피터 부티지지가 굉장히 어제도 잘했고요.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잘했고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중도적이죠. 이 두 사람 다 코리 부커는 중도는 아니네요. 에미 코르바샤도 굉장히
그 잘했습니다. 어제 코리 부커도 잘했고 이 에이미 콜바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지적인 데다가 지적인 것을 잃지 않습니다. 남을 그 무작정 공격하는 그런 뭐 킬러 본능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본인에게 곤란하다고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솔직하게 답하고 어쨌든 괜찮은 길었지만 그런 토론회였는데 가장 먼저 가장 길게 말했던 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고 첫 번째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였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CNN과 뉴욕타임스가 함께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CNN의 앤더슨 쿠퍼가 물어봤죠. 후보들에게. 이제 1년만 있으면 투표로서 유권자가 대통령을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해야지 되는가, 투표로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고 그런 질문을 했더니 많은 후보들이 뭐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는 아무도 법 위에는 없고 헌법을 이렇게 지금 위반을 하고 있고 아직도 위험하다. 그러니까는 탄핵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로 부패한 대통령이다. 공화당인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올바르게 결정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상원 의원들에게 물어봤어요. 후보 가운데 상원 의원이 가장 많으니까요.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공정할 수 있다고 하고 탄핵을 하면서도 일상적인 그 의정 활동 같은 것, 국민의 중요한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가? 당연히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왔고요. 어제 처음 나온 그 억만장자 그 탐 스테이너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사람인데 크리미널이 지금 뭐 형사법 위반자, 범죄자가 백악관에 있다. 초당적인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탄핵을 하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이런저런 그 이해 상충 같은 것 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 왜 당시는 부통령 당시에 그 아들이 우크라이나 가스 컴퍼니에서 돈을 받는 일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들이 어제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은 외국 회사와 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부통령이었을 때 내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스 컴퍼니 이사로 일했을 때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는 뭐 교육 문제, 일자리, 기간 산업, 여성의 낙태, 빅 테크놀로지 컴퍼니,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 총기 문제 아주 뜨겁게 다뤄졌었고요. 나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된다면 엘리자베스 워렌이 70세, 버니 샌더스가 78세, 조 바이든이 79세가 됩니다. 전부 뭐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트럼프 또 부통령도 지금 그런 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고요. 버니 샌더스 후보는 나 이렇게 정력적으로 캠페인하고 있다고 했고 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앓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나랑 지금 같이 토론하고 있는 모든 후보들이 전부 나를 격려해주고 빨리 나으라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해서 인간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지금 얼마나 어수선한가, 세계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이런 때일수록 아주 사려 깊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엘리자베스 워렌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메디케어 for all, 모든 국민에게 메디케어를 준다 하면서도 버니 샌더스는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아마 세금이 올라가는 측이 있을 것이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렌은 계속 반복해서 그에 대한 직답은 피했거든요. 직답을 피하고 똑같은 답을 한다는 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유려하게 잘 피해가자 피터 브리저지 인디아나주의 작은 마을의 그 시장이 얘기하기를 아니 사회자가 yes or no 그렇게 메디케어 for all을 한다면 중간층의 세금도 올려야지 되느냐 yes or no를 답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답하지 못하느냐 하고 탁 찔르더군요. 피터. Tonight, a yes or no question that didn't get a yes or no answer. Look, this is why people here in the Midwest are so frustrated with Washington in general
and Capitol Hill in particular. Your signature, Senator, is to have a plan for everything, except this. No plan has been laid out. 이런 식입니다. 어제 그 브리저지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총기에 관해서도 아주 그 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니까 이 민주당의 시그니처가 이게 뭐 세금 정책이 됐건 무엇이 됐건 다 그 부자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 나라에 마치 그 억만장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했고 세금을 많이 내야지 된다 하니까 탐 스테이너가 억만장자잖아요. 불과 뭐 몇 칸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억만장자인 그 탐 스테이너조차도 억만장자가 세금 많이 내야지 된다는 샌더스가 옳다라고 받았습니다. Senator Sanders is right. There have been 40 years where corporations have bought this government, and those 40 years have meant a 40-year attack on the rights of working people and specifically on organized 샌더스가 맞는데 지난 40년 동안 기업이 정부를 돈으로 샀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공격한다. 특히 노조를 공격한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지 된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정부가 실패한 것이다. tax cut for rich people and major corporations. 네, 부자와 메이저 코퍼레이션 세금 많이 내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자 에이미 콜베셔 미네소타 상원의원이 억만장자조차 억만장자를 그 보호하는 것을 원치 않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 가벼운 웃음이 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크루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잠시 뒤에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 토론에서의 그 모든 내용을 일일이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그 전 주택부 장관이었던 그 훌리안 카스트로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쿠르드족을 배신하고 미국으로부터 배신당한 쿠르드족이 터키의 공격을 받고 그 사이에 쿠르드족이 잡고 있던 아이시스가 미국과 함께 잡았던 뭐 탈출하고 뭐 수천 명이 지금 이미 탈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시스를 자유로 놓으면서도 미국에서는 이민 아이들을 그 케이지에 가두는 그 대통령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That this president is caging kids on the border and effectively letting ISIS prisoners run free. He has made a tremendous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미국을 도와서 싸웠던 그런 그 동맹을 벌이게 될 때는 김정은도 왜 그 트럼프와의 약속을 지키겠는가? 이란과 그 협상을 4년 만에 다 찢어버렸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크레딧에 대해서 말할 때 북한이 나왔습니다. If you're Kim Jong-un, for instance, why in the world would you believe anything that this president says to contain your nuclear weapons program when he tore up an Iran nuclear agreement that we just signed 4 years ago, which was the strongest agreement to contain Iran'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now he's abandoned the very people that we gave our word to. 네, 그렇게 하고 쿠르드족까지도 버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푸틴을 좋아하고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과는 뭐 척을 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을 그렇게 예멘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사우디의 그 독재자, 그 왕세자를 좋아하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터키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도 뉴스에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아들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이잖아요. 엘렌 디제네러스와 함께 풋볼 경기를 얼마 전에 같이 본 그런 그 사진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지만 사람들이 이 관계를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그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물어보니까 어제는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도 없었고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제리 양 후보 같은 경우는 제리 양 후보라네요. 네,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럭 드라이버를 자신의 편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조 바이든을 포함해서 존 맥케인 후보
공화당이잖아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일도 같이 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앤드류 양, 제가 자꾸만 앤드류 양을 제리 양이라고 말씀드리다 잘못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에 야후가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가벼운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제 그 조 바이든과 그 버니 샌더스가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바이든의 오른쪽에 그 버니 샌더스가 있었는데 왜 블라디미르 푸틴을 믿고 미국의 정보기관을 트럼프 대통령은 안 믿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이제 이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리키면서 오른쪽이 말하자면 그 샌더스가 있었던 자리예요. 블라디미르 푸틴 하면서 샌더스 쪽을 이렇게 툭툭 치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은 믿고 말이야 이랬더니 바이든이 그 버니 샌더스가 옆에서 아니 내가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하니까 조 바이든이 노 하면서 둘이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웃었거든요. 토론회 중간에 정말 진정한 그 포옹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는 이 바이든 후보와 가장 젊은 후보에 속하죠. 이 그 하와이의 하원 의원을 빼고는 그 핏 브리저지와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후보 사진 찍어서 나에게 달라고 전화기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전화기에 이 두 후보가 나란히 서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오늘 그 LA 타임즈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 앤드류 양만 그 에이시안인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카멜라 해리스도 한쪽 부모는 인도계니까 뭐 블랙이지만 그렇고 또 그 하와이의 그 하원 의원인 털스 게벌드도 퍼시픽 아일랜드계이니까 에이시안 후보가 지금 어제 12명 가운데서 3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 컬럼니스트가 지적을 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시작된 탄핵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조 바이든은 많이 가라앉게 되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떠오르면서 아주 큰 백고민 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렌이 딱 그 맞닥뜨렸을 때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쉽게 거꾸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림이 어제 그 네 번째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보여진 그런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떠오르는 스타죠.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일한 오마르 지난번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하면서 엄청 비난했어요. 라시다 그 탈립 그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이 3명의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아니라 버니 샌더스 두 사람 다 굉장히 그 진보잖아요. 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왜 트럼프 대통령만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가? 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그 대통령이 와서 같이 잠시 뒤면은 기자회견도 할 텐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 제가 잡지 애틀란틱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있으면 기자회견 하겠지만 이탈리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하기 전에 이제 뭐 사진 찍고 하는 집무실에서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음성을 들어보셨고 터키가 쿠르드를 침공한 거, 쿠르드족을 침공한 건 나라 없는 쿠르드족이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서 나눠 살고 있는데 언제나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갖기 위해서 터키의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쿠르드족이기 때문에 터키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 시리아 북부에 그동안 살고 있던 이 쿠르드족과 터키 내부의 쿠르드족이 내통해서 뭐 교란하고 터키에 위협이 된다. 이제 터키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쿠르드족을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확 잡아버리려고 했는데 미국이 아이시스를 잡는데 미군이 3명이 숨지는 동안에 쿠르드족이 11,000명에서 12,000명이 숨지면서 아이시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했고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자 터키가 바로 침공을 해서 사람들이 지금 혼비백산해서 옆에 뭐 이라크 이런 나라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시스는 다시 탈출을 하고 감옥에서 또 이 쿠르드는 할 수 없이 남쪽에 미국의 적인 시리아에 가서 시리아가 이제 그 쿠르드족을 위해서 터키와 싸워주고 그러니까 또 시리아를 그동안 계속 지원하던 러시아가 아 그래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우리가 중재할게 하면서 정찰병으로 미군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쿠르드족이 점령하고 있던 그곳에서 이제 그 러시아가 어슬렁 다니면서 지금 정찰병 노릇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 우리를 위해서 아이시스를 잡아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배신이다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가 쿠르드족을 침공한 게 왜 우리의 문제지? 그리고 쿠르드족도 말이야 그 천사가 아니야. Kurds are no angel by the way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의 아래에 시리아가 있고 그 사이에 그 시리아 북부에 쿠르드족이 점령했었던 여기를 지금 침공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비슷하게 거기에 모래 너무너무 많아. 거기에 there is a lot of sand that they can play with.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미국과 쿠르드 동맹은 안전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쿠르드 동맹이 안전한데 미국의 적인 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피하고 도망가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이 이미 거기에 들어갔는데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그거 괜찮아. 뭐 fine for Russia 뭐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을 못하는 건지 못하는 척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거기에 모래 많잖아. 장난치고 놀 수 있는 그 말하는 그 모래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터키군이 막 공습하고 몰려오고 하니까 쿠르드족이 도망쳐야지 되니까 옆에 국경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쪽 나라에서도 하니까 어떤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자동차에서 덜덜거리는 자동차에서 그 사막에서 여기 지금 자동차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데도 페이퍼가 없다고 저쪽 나라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숨지고 사막에서 모래 갖고 장난치는 모래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 앞에서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낸다고 하고 아니 그렇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오늘 동부 시간으로 6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3시에 앵카라로 떠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 친구잖아요. 이거 아이시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쿠르드족이 뭐 지금 저렇게 도망치고 있으니까 아이시스가 벌써 탈출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인 다시 그 피 묻을 거다. 어디서라든지 아이시스가 나와서 미국인이 숨지면 대통령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아니죠. 대통령에게 대해서 비난을 그동안 많이 해온 밋 롬니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too late. 이제서야 보내서 뭐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터키 대통령이 영국의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것 보니까 영어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일일이 다 작은 말도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no, 마이크 펜스 온다고 뭐 안 만난다고 급이 안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여기 오면 내가 만나주지. 폼페오도 안 만나. 나 대통령이야. 리셉 타립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재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조정을 하잖아요. 이 리셉 타립 에르도안 독재자가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를 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우리 시리아 뺄게. 뭐 쿠르드족 하더라도 뭐 살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고요. 그 터키의 대통령이 내가 왜 부통령을 만나 나 대통령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휴전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절대 휴전 안 한다. 군사작전 멈추라고 하면서 경제 제재하라고 하는데 우리 목표는 분명해. 안 해. 우리는 이 쿠르드족 몰라내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르도안으로서는 지금 국내적인 지지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20% 되는 그 쿠르드족이 독립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쿠르드족을 워낙에 차별을 해왔고
터키가 다른 난민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크루드족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하고 옷도 못 입게 하고 일제시대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억압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적을 막 힘들게 하는 이것으로서 에르도안 독재자의 지지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살살 구워 삶아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싹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안 물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푸틴이 오라고 하니까 또 간대요. 푸틴이 러시아로 초대했다고 하면서 그건 간다고 하는데 저는 만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그리고 만난다고 하지 않으면은 안 가겠죠. 미국이 체면이 있는데 뭐 몇 시간 사이에 조절을 하겠죠. 그리고 또 터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공보관 같은 사람은 뭐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떠나면 만나는 거고 아직 비행기 안 탔으니까 안 떠나면은 터키 대통령이 끝내 안 만나준다고 했구나. 급이 안 맞는다고 트럼프가 그거 하러 거기 가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본인이 그 시리아에서 미군 빼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그 잡지 애틀란틱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걸 배신인 줄 모르는가. 배신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컬럼을 인용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을 배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배신인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배신을 할 때와 국제적인 이슈에서 배신을 한 국가가 했을 때의 그 여파는 너무 크고 국내적인 것은 다른 이슈로 덮으면서 수습을 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이슈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전체가 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배신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뭐 행정부 사람들 쓰기만 하고 탁탁 그 뭐 내쫓은 것은 너무 많죠. 제프 세션스, 렉스 틸러슨, 존 볼튼, 뭐 백악관의 변호인, 비서실장, 경제자문, 뭐 국방장관, 기타 등등 많은데 그런데 가장 큰 배신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에 원래의 유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를 이렇게 잘해서 유언장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도널드와 다른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손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 상속을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데스베드에서 그런데 큰아들 왜 그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40대에 일찍 숨졌고 둘째인 트럼프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관리를 했잖아요. 그 전부터도 그랬고 그 사람은 뭐 조종사하고 이런 걸 원했었고 그 아버지의 그런 것을 싫어했다고 하죠. 일만 알고 아주 막 그냥 잔인하게 돈 벌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낫다 하고 트럼프를 귀여워했었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유산 그 유언장을요. 위를 이 트럼프가 조정을 해서 형은 돌아갔으니까 형의 자녀에게는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형의 자녀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합의를 해서 이제 형의 자녀들에게도 좀 주기로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의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형의 아들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형이 숨진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날 때부터 간질이었고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너무 부자니까 이 가족들이 전부 그 합의를 했죠. 이 아이 뇌성마비 아이의 메디컬 빌은 전부 끝까지 페이해 주기로 우리 가족이 그랬는데 이게 그 가족이 결국은 왜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그렇게 할아버지가 데스베드에 누워 있었을 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걸 조작을 했느냐 해서 고소를 했다고 고소해서 나중에 합의해서 그쪽에도 돈을 줬어야 됐거든요. 그 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메디컬 베네핏을 안 주는 걸로 이게 아주 유명한 스토리거든요. 해서 이런 배신을 일삼아서 살았던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쿠르드족을 배신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애틀란틱의 얘기가요. 그래서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루드는 대단한 훌륭한 동맹이라고 우리는 크루드족을 지켜주겠다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이시스를 몰아내는 싸웠다. 우리와 함께 싸우고 함께 숨졌다. 함께 숨지진 않았어요. 미국인 3명. 미국 언론도 잘 얘기 안 합니다. 미국인 3명, 미군 3명 숨질 때 이 크루드족이 12,000명 정도, 1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숨졌습니다.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며칠 전에 그들은 2차 대전에서 우리를 돕지 않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우리를 돕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로버트 킹 교수 같은 경우는 배신이라는 것은 솔기 없는 옷과 같아서 탁 틀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은 배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는 업자들에게 일 시키고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돈 싹 안 주고 돈 벌고 본인은 파산해서 손해 안 받고 그 하청업자들만 손해 보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의 중심이 배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배신이라는 것이 인식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관한 후유증은 몽땅 미국이 떠안는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루드의 배신을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배신이 나쁜지 비도덕적인지 범죄인지 사악한지를 바이스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마치 생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또 다른 배신을 당할 것을 예상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나 참 안 됐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크루드족 배신 때문에 치명적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크레딧 이름 이런 것을 지금 겪고 있다. 이 잡지 애틀란틱의 보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하원 청문회에서는요, 어제 오늘 계속 중요한 사람들 나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이 많이 수그러들기는 하는데요. 그 기세가 7월달 25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만 하더라도 그와 내년 본선에서 겨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뒷조사 좀 해달라. 이것으로 시작된 하원 청문회에서 그만둔 사람들, 이제 더 이상은 이 행정부에서 일할 수가 없다 하고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너 우크라이나 관련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라 하는 어제였었죠. 조지 켄트 같은 그런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과 릭 페리와 EU의 대사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특별대표가 할 테니까 다른 일을 하라고 우크라이나의 외교관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난 그래서 우크라이나 일에서 떼게 됐다. 이 세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Three Amigos라고 스스로를 불렀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탑 어드바이저인 마이클 맥킨리가 페루 등등 여러 곳에서 대사를 지냈습니다. 직업 외교관이죠.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백악관의 비서실장 대행이 우크라이나 이 문제에서 역시 핵심 역할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가 많은데 오늘의 이 시간 현재의 요점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조금 그림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갈 수 있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루돌프 줄리아니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아직 대통령과 끈을 꽉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의회에 청문회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하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탄핵 절차를 밟는 전체 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안 하면서 뭐래 불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야지 된다는 것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자료 제출 같은 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맞서고 있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이슈가 경제잖아요.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고요. 2월 달에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뭐 날씨 이런 변수가 있었으니까요. 제조업이 우선 약하고 제조업이 약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전반적인 경제로 퍼지나 하는 그림이 일단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무부가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8월 달에 소매 판매가 0.3%가 줄어들었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로이터 통신이 이제 한 뭐 경제 전문가 50명 정도에게 쭉 물어보잖아요. 0.3% 정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8월 달에는 0.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 집에 관련된 이런 뭐 어떤 건축 자재 같은 거 그 소비도 줄였고 온라인 판매도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특히 항상 중요한 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하고 주택 판매를 경제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자동차 판매도 줄어들었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9월에는 소매 판매가 그 전달에 비해서 4.1%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0.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아직까지 이제 소매 메인 스트리트로 경제 주춤거리는 게 오네 하고 결론을 내릴 그럴 증거 뭐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0.9%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자동차 판매도 줄어들면은 가솔린 판매도 줄어들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별로다. 소비 성장이 줄어드는 건가? 뭐 옷 판매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긴 했어요. 1.3%, 가구 0.6%, 식당 0.2% 아주 작게 지금 판매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70%의 경제가 소비로 돌아가는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꼭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려야지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1단계 협상 잘 됐다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 미국을 못 믿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1단계나마 서명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됐고 2단계로 간다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강성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피터 나바로라는 경제자문 때문이잖아요. 캘리포니아주의 그 UC 대학교 교수였었던 또 대통령의 사위가 누구 좀 중국에 관해서 때려야 되겠으니까 찾아봐라 하니까 사위가 뭘 알겠어요. 중국에 대해서. 아마존 보고 중국에 관해서 아주 비판적인 책을 쓴 피터 나바로를 픽업을 했는데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이렇게 강하게 시작하고 또 관세를 계속 붙여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게리콩 같은 사람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서 골드만삭스로 도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피터 나바로만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피터 나바로가 그동안 20년 동안 써온 책에서 란 베라라는 경제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답니다. 어제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이라고 주로 이제 교육에 관한 것을 많이 하는 매체인데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길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피터 나바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1980년대 중반에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란 베라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피터 나바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피터 나바로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거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의 얼터 이고라고 보는 겁니다.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피터 나바로인데 란 바라 해서 이제 바라가 이제 그 본인의 라스트 네임에 들어가잖아요. 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 란 바라 교수가 비난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좀 너무 치우치네 하는 정도인데 아무튼 그렇게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마치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이 사람이 책을 쓴 기발한 사람은 기발한 사람이에요. 피터 나바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세계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관해서. 아마 사진이 좋아서 더 그랬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삼지연 군안에
제가 북한 신문을 보고 적어놨는데 못 읽겠어요. 흘렸어서 어디를 아무튼 갔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정에도 올라가서 기사가 따로따로입니다. 사진도 따로따로고. 그런데 이제 백두산에 하얗게 눈이 와서 그 하얀 백두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코트를 그 누드 컬러, 브라우니쉬 누드 컬러의 코트를 입고 검은 장화를 신고 하얀 말을 타고 이제 막 그 말이 달리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그 사진을 지금 거의 모든 그 세계의 주요 언론이 보면은 좋잖아요. 사진으로서. 그래서 지금 그 보도를 하고 있고 삼지연 군안에 이제 그 가서 뭔가를 봤다는 것은 뭐 경제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꽉 막아두고 있자 하는 것이 풀린 것 같아요. 실이 풀려서 보도가 됐는데 2018년도에 세계 11개 나라에서 한 300개 정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외설물 사이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입고 미국에서도 뭐 체포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영국 사람이 피해자도 있고요. 한 23명이 피해자가 있고 해서 미국과 미국의 뭐 IRS의 범죄 수사반과 같이 한국에서 수사를 해서 한국의 이름이 뭐던데요. 정우선이라는 다크넷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했었던 이 사람을 체포를 하고 8월 달에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받고 어린이를 그렇게 그런 사이트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이 내용 오늘 미국 언론이 뭐 거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그런 매체에서는요. 1분을 잘못 봐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전해드리자면 세상의 그 변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요, 이제 그 경제가 친환경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풀타임 일자리가 지금 950만 개 정도가 있고 연간 그 매출이 1조 3천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뉴저지주의 아주 그 거친 이웃에서 3명의 하이스쿨 그 친구들이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꼭 의대에 들어가자. 메디컬 스쿨에 가서 의사가 되자 하고 샘슨 데이비스, 램 맥헌트, 조지 탄킨스 세 사람 다 블랙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을 가서 전부 의사가 됐어요. 작가도 됐고 자선사업가도 돼서 Three Doctors, 3명의 의사라는 책을 쓰고 비영리 재단 The Three Doctors Foundation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배경의 어린이들에게 마약, 술 이런 거 타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한 사람은 또 ER 닥터예요. 날마다 감사한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더군다나 내가 자란 곳에서 그 러프한 곳에서 의사 선생님 하시는가 봐요. 이 샘슨 데이비스 닥터가.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